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해요 나주TV입니다. 함께해요 나주TV는 인성교육 활동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 내 많은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아름다운 부채춤 공연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역시 우리 것은 좋은 것이군요. 부채춤이 너무 아름답죠? 이번 순서는 의학 박사이자 외과 전문의로 현재 강주 하나통합의원 원장이신 전홍준 박사님의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당뇨에서 벗어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선택이란 말을 쓰느냐면은 이 당뇨를 가져올 만한 과거에 생활 습관과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뇨가 왔으니까 당뇨에서 벗어나려면은 돌이켜서 당뇨가 없던 시절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선택하면 아주 쉽게 당뇨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이제 계속 약을 먹으면 얼마 있으면 당뇨가 오고, 당뇨 환자가 계속 그 당뇨 약을 먹다 보면 또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경색이 오거나 신장이 나빠지거나 눈에 이제 망막 장애가 온다거나 또 여기저기 만성 통증이 오거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오거나 심지어는 뭐 암이 오거나 이렇게 계속 그 좋지 못한 병증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병이 아니라 한마디로 피가 불결하단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피의병만 있는 것 같습니다. 피가 맑으면은 병이 없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불결하게 되면은 병이 있단 말입니다. 맑은 냇물에는 파리 모기가 없는데 냇물이 오염되면 거기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리약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으나 파리약 모기약을 뿌리는 것 그렇게 하고 해결되지 않고,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만들게 되면 파리 모기가 사라지듯이,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는 피를 맑은 피로 만들게 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만성 통증이나 모든 병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지난 3, 40년 동안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의 경우에도 당뇨가 병이 아니라 지금 피가 오염됐으니까 해결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그 피는 어떻게 해서 오염되느냐? 창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자의 구조는 그 이제 길이가 7m나 되고 장 점막 안에는 여러 가지 육모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유산균이나 비피수균과 같은 유익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음식의 선택, 너무 불로 익히고 조리한 서양 그 식생활의 패턴을 따르게 되고 스트레스, 과로를 받게 되면은 장 점막이 다 손상이 돼요. 유해균이 장 점막 세포를 다 손상시켜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칠거칠한 섬유소를 먹도록 창자 구조가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섬유소를 분해할 때 나오는 SCFA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이 떨어져 갖고 장내 염증이 많아져. 그렇게 해서 장 내용물 염증의 물질이 그 장벽에 바늘구멍처럼 구멍을 내 가지고 창자로 유입돼서 피를 오염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을 추구해 가게 된다면 결국은 피가 오염되어 있고, 피가 오염되는 원인은 창자가 잘못되어 있다. 창자가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된 음식의 선택과 생활 습관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 선택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거칠거칠한 식물 섬유소가 많이 있는 통곡물과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사를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먹게 되면 콩팥이 망가져갖고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지금 인슐린을 쓰고 있거나 심지어 일형 당뇨까지도 거의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날 것으로 여러 가지 소스로 해가지고 드시게 되고,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제 서로 섞어가지고서 그것보다 음양탕이라고 그래요. 그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 피는 95%가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정말 오염된 것들이 많이 희석돼. 그리고
아까 그런 생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 생식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장내 환경이 급진적으로 바꿔져서 자 유익균이 부활이 되고 유해균이 약화가 되고 그 장 내용물이 새는 장 누수증후 즉 구멍이 난 것들이 메꿔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자가 회복이 되고 면역이 상승되고 그리고 아까 그러한 그 생채식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오토파지 우리 피 속에 있는 피 찌꺼기가 혈관이나 혈관 벽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피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전부 불태워가지고 다 사라지게 해서 피가 저절로 맑아지게 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가 저절로 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뇨를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당뇨가 병이 아니라 지금 창자가 새고 있고 피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해결을 하라는 신호인데 그걸 못 알아먹고 그걸 계속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생활을 바꾸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당뇨를 그대로 방치를 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당뇨 자체도 낫지 않지만은 계속 얼마 있으면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협심증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거나 그 다음에 암구 즉 망막이 손상이 온다거나 손발에 신경장애가 온다거나 콩팥이 망가지거나 심지어는 암이 오거나 이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들로 발전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뇨가 병이 아니고 자 당뇨는 당신의 피가 오염되어 있고 창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해결하는 신호인데 못 알아먹고 그 원인을 그대로 놔두니까 그 원인 오염된 피와 지금 손상된 창자에서 계속 더 나쁜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병원 치료도 잘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당뇨의 그 원인 근본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해결하게 된다면은 당뇨만 낫는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치명적인 죽음의 병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치료법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삶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하네요. 피가 맑고 장이 튼튼해지는 식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나주에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나주에 있는 이화실버대학이 KBS 생생삼도라는 프로그램에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특별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오늘 촬영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학교입니다. 학교? 아우, 그럼 또 학생들한테 제가 인생 이야기를 해줘야죠. 인생 강의를 해줄 거예요. 리포터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세요. 학생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시다고요? 어디길래요? 실버대학교입니다. 아! 공부하러 왔습니다. 실버대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네, 그냥 화창하니 좋은 날씨인데 어디 가시려고 지금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나주 이화 실버대학이 있는데 네. 거기 가는 중입니다. 실버대학교요? 예, 학교에서 차로 데리러 옵니다. 아, 학교차가 이곳으로 와서 두 분을 모시고 가는군요. 어머, 그럼 할머니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인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았어. 애인? 아버님이요? 마침 때 맞춰 두 분을 모시러 차가 도착했는데요. 이 차 타면 되나 보다. 가시죠. 아버님 이쪽으로 타시게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네. 어머니. 자. 자, 안전하게. 남았어요. 한 주간 많이 기다리셨죠? 눈병 났습니다. 네, 아우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맞아요.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걸 기대하고 가세요? 마인드 강연, 네. 또 공부,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많이 그 이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부부에게는 학교 가는 길이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양 설레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2월 실버대학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버랑 공동체조 나와주세요. 첫 시간은 즐거운 체조 시간. 우리 할머님도 신이 나셨네요. 다들 열심히시죠? 저도 힘껏 따라해 봤는데요. 온몸에 활력이 넘치는 유쾌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건강체조 해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활력이 나죠. 이런 운동이야. 이거 하면은 엄청 그게 마음으로 젊어지는 것 같고 땀이 나도 좀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이번 시간은 신앙송 신속 순서인데요. 퍼포먼스와 함께 여러분에게 신앙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와 함께 들려주는 시 낭송이라니 저도 무척 기대가 됐는데요. 어머니가 끓이던 그 북엇국을 오늘은 내가 끓인다.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이면 당신을 때리던 그 방망이로 마른 무거운 뭉그러질라 자룩자룩 두드려 껍질 벗겨내고 가시 발라내어 해장국 끓여드리고 어머니 76평생에 처음 있는 가족여행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찾은 역설의 평화. 언덕 위로 걸어가시는 어머니가 자꾸 젊어지더니 19 새색시로 웃고 서 있네. 평생 가족을 위해 고단하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죠. 어르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아이고 그냥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항시 사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브레이크 장치라 이어지는 수업은 마인드 강연. 너무 분하고 화가 났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삶이 보다 풍요로워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가발도 쓰시고 갑자기 분장을 막 하고 계시는데 연극하려고 지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백미는 바로 강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상황극. 어르신들 앞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분장까지 꼼꼼히 정성을 다합니다. 과연 연기력은 어떨까요? 나가 누구요? 나이 오빠. 안녕하세요. 아니 나가 누구냐고. 누구세요? 노년의 외로움과 고통. 어르신들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데요. 상황극을 통해 마치 거울을 보듯 살아온 날들을 새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건 새처럼 하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부도 어르신도 부인의 손을 꼭 쥐어보시네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자녀들 전부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만 살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옛날 고생하면서 사는 거, 또 현재 또 둘이만 애롭게 살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을 때 약간의 눈물이 날 정도, 그런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머니한테? 더 사랑해주고 예뻐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 노부부는 앞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끼며 행복을 쌓아가겠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한 특별한 학교. 사랑이 꽃피는 배움터에서는 내일도 유쾌한 이야기꽃이 피어날 겁니다. 행복과 건강을 위해 실버대학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이화 실버대학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이번 시간은 마인드 스케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해봤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저 사진은 1950년도, 60년도 사진입니다. 저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식민지 생활이 끝나고 나서 바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때 당시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이 1%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GDP가 약 50불, 60불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3만 달러입니다. 약 500배 이상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걸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어떻게 발전하고 싶어도 발전할 수 있는 가망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정주영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때 가졌냐면은, 우리나라의 자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드는 거였어요.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먼저 대통령께서 장관들을 불렀습니다.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중동 건설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 그래서 자네들이 비행기를 타고 중동 사우디 현장에 가서 실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장관들이 비행기를 타고 중동 사우디 현장에 갑니다. 그 실사 조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죠. 각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각하의 뜻은 알겠는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6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거기는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는 술과 여자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해외 머나먼 땅에 갔을 때 고향이 그렇게 그립대요. 이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드시 술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술이 없고 여자가 없습니다. 장관들이 실사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이 3가지 이유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 대통령이 누구를 부르냐면 이 정주행 회장을 부릅니다. 정주행 회장을 불러가지고 나는 달러를 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 내가 장관들을 보냈는데 3가지 이유로 결사 반대를 했어. 나는 자네를 믿어. 자네가 한 번만 더 갔다 와. 사람이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다. 나는 달러를 벌어야 돼. 똑같은 현장을 정주행 회장이 갑니다. 사우디 사막을 가게 돼요. 그래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각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달러 많이 벌었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날씨가 60도가 넘잖아. 날씨가 60도가 넘으면 어떻게 거기서 일한다는 거야. 각하, 됩니다. 우리는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 사막은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중동 지역은 밤에는 춥도록 그러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더울 때 자고 밤에 일합시다. 그리고 건설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설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모래와 자갈입니다. 중동 사우디 사막은 거기는 모래가 너무너무 많고 자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공짜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365일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365일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동안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사막을 봤는데 장관들이 보는 사막하고 정주행 회장이 보는 사막이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이게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물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잖아. 각하, 그것도 됩니다. 물이 없으면 저 바닷물은 많이 있습니다. 저 바닷물을 강물로 바꾸면 됩니다. 해변가에 담수시설 만듭시다. 이분이 현대제철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용광로 속에서 새 철판이 나오는데 이 철판을 식힐 곳이 없어서 어느 날 바닷물에 빠졌대요. 근데 팍 하고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정수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담수시설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변가에 담수시설을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물을 만들어서 사막에 공급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술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각하, 그래서 됩니다. 노동자들이 쓸데없는 돈 안 쓰고 100% 달러를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러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똑같은 사막을 봤는데
장관들이 보는 시각이 그랬습니다. 각하, 날씨가 더워서 안 됩니다.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술과 여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사막을 봤는데 정주영 회장은 각하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합시다. 물이 없으면 바닷물 담으셔서 먹으면 됩니다. 술과 여자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달러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됩니다 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동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이게 사우디 해변가의 담수 시설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물이 저 담수 시설을 통과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물이 민물로 바뀌는 거예요. 저걸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저 송수관 하나가 대형 덤프 트럭보다 큽니다. 이 어마어마한 송수관을 무려 2,000km를 연결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역사였다고 합니다. 도시로 물을 끌어들여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물고기는 일본 물고기인데요.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저 어항 안에서 살 때 이제 5cm에서 8cm가 자란다고 해요. 자, 이 똑같은 물고기를 자, 연못에서 키우면 25cm가 자란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물고기를 강물에서 키우면 125cm 대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똑같은 물고기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피레미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대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발등에 딱 불이 떨어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불가능한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다리공사를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그래서 농토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땅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하면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자, 서산 간척지 사업을 할 때 뚝을 막아서 이제 농토를 만드는데 270m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엄청난 물살이 대형 덤프 트럭만한 바위를 갖다 받쳐도 이걸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여기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정주영 공법이 나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유럽에서 폐 유조선을 사와가지고 270m 거기다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서 가라앉혀버려요. 그래야 서산 물막이 공사를 성공시킵니다. 이분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뛰어들어 보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사실은 장관들에게도 정주영 회장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힘이 언제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을 시작하고 불가능한 일들과도 도전했을 때 그때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파도타기 선수가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친 파도가 오면 올수록 마음의 중심에서 짜릿한 막 기분이 올라오죠.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파도를 타는 법을 모르면 거친 파도가 오면 두렵고 무서워지기 전에 정반대로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하나 차이로 파도를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마인드의 세계를 아는 정주행 회장이 사막을 보는 것하고 마인드의 세계를 모르는 장관들이 보는 사막을 보는 건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근데 이 마인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스러운 일 피하고 힘든 피하고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는 일의 삶이에요. 어려움을 피하면 여러분 속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도 부담스러운 일들에 부딪혔을 때 그 속에서 신기하게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이게 마음의 세계였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합시다. 자, 정주행 회장이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있었죠. 각하, 됩니다. 낮에는 잠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바닷물 정수해서 먹으면 됩니다. 술과 여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달러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였어요.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각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날씨가 더워서 안 됩니다.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술과 여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장관들은 이 안 된다는 생각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 된다는 생각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마인드를 한번 전환을 시켜보는 겁니다. 잘못된 마인드에서 정주행 회장이 가졌던 마인드로 됩니다. 각하,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안 된다는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단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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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나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못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때부터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부딪히는 만큼 여러분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여러분이 두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야, 신기하다. 나는 거기가 가면 망할 줄 알았는데 거기 실패할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힌 길들이 열리면서 그 일들이 잘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인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인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어려움을 오면 부담스러워 피하고 도망가죠. 파도 타는 법을 배웠는데 거친 파도가 오면 올수록 그 파도를 즐기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파도 타는 법을 모르면 파도가 반대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인드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의 중심에서 재밌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마인드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어려우면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운 일 피하고 힘든 일 피하고 어려움을 자꾸 피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불가능해도 여러분 한번 불가능한 가운데 발걸음을 도전을 해봐야 돼요. 도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이 쏟아진다고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인드를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고 그리고
마인드를 전환합시다.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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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인드만 전환시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위기를 힘들다고만 여기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여겼군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마음을 바꿔봅시다. 이번 시간은 나주의 곳곳을 찾아가는 마을 탐방 동네 방네. 나주에 있는 송계마을, 송촌동 여제마을, 영산동 이통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영산 이통을 찾아왔습니다. 영산 이통 신정구 통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통장님, 저희가 여기 이 영산동을 자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사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께서 영산 이통에 대한 간략한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로 말하면 영산 이통이 여기 해상교통이나 물동량의 중심인 이 영산강의 제일 요지의 지역인데 여기에 내륙등대가 있고 황포도대가 있고 또 해산물, 수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고 유통이 되던 곳인데 특히 홍어가 이쪽으로 보이는 요 거리가 홍어골목이에요. 홍어거리. 그래서 매년 홍어 축제도 하고 많은 관광객도 오고 여기가 아주 우리 마을에서 자랑거리로 하는 이 지역입니다. 영사포 홍어. 이거 홍어다 하면 영사포고 옛날에 홍어가 익어서 너무 흑산도에서 오다가 보니까 익은 놈을 팔 데가 없어서 영사포 오면 100% 잘 판 데가 영산포요. 홍어가 제일 맛있거든요. 다른 데치보다 영산포 홍어를 최고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산포 홍어 많이 잡수러 오세요. 택배 많이 시키고요. 예, 최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어떤 과일 즐겨 드시나요? 저는 이 과일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보실까요? 네. 근데 여기 농장에 아까 본 지가 계속 계시던데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나주시 블루베리 연구회 회장 김덕중입니다. 제가 의회를 끝나고 나서 이 전국적으로 많이 1년간 다녔습니다. 뭔 나무가 좋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의장 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인한테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 이 환을 만들어 준 것을 제가 먹고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 젊은 친구들 못지지 않게 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베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나주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이 해보는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한 50여 농가가 됩니다. 블루베리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무농약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은 좀 고달프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금 수확한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저 조금만 먹어도 돼요? 예, 드셔보십시오. 네, 허락하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예. 이게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는 무농약 블루베리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블루베리를 저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께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블루베리를 먹은 이후로 지금 한 9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적은 글자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눈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책자에 보면 그래요. 블루베리가 이 실핏줄, 아주 가는 핏줄을 막게 해준다.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눈이 좀 노후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블루베리 드시면은 아마 저와 똑같이 안경 안 쓰고 아마 편안한 눈을 갖고 만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굉장히 좋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드시나요? 네, 아침마다 블루베리하고 우유하고 요구르트하고 이렇게 갈아서 밥 먹기 전에 꼭 한 컵씩 합니다. 그렇게 저는 먹고 있고. 여러분, 제가 블루베리를 먹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밝은 눈을 만들어주는 블루베리를 많이 드세요. 여러분,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나주 곳곳을 찾아다니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해요 나주TV에서는 이장 통장님들을 모시는 영화 상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이장 통장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함께해요 나주TV는 이장 통장님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